자, 지난 시간에 극대극소를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 미분을 통해서 극값을 갖는 x값을 찾고 도함수의 근, 그지? 그 점에서 어디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지 증감표를 우리가 작성을 해봤죠. 그래서 증감표를 통해서 극대극소 값을 구하고 특정한 절편이라든가, 그죠? 통해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렸는데 미세한 조금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미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미적분 1이고 2를 통해. 근데 지금은 이제 다항함수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각각의 차수별로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있단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최고차계수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최고차계수. 1참수는 AX 플러스 B, 2참수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럼 1참수는 직선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면서 시작하고 음수일 때 내려가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교대입니다. 2참수, 최고차계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지. 그러니까 감소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반대로 올라가면서 시작합니다. 그럼 3참수는 다시 이번엔 증가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올라가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증가. 물론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일반적인 경우. 그럼 3참수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4참수는 그럼 반대로 내려가면서 시작하니까 W. 나머지 이제 M자 형태. 이렇게 계속 교대로 나타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3참수는 극값을 몇 개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2개를 가져. 그런데 이 그래프를 쫙 잡아당겨 보세요. 잡아당기면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기울기의 의미를 생각했지? 이렇게 해서 극값이 없이 증가한 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럼 여기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점이잖아요. 극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지. 최고차이 양수면 그래프가 증가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두 개의 극값 중에 극대를 먼저 갔습니까? 극소를 먼저 갔습니까? 극대를 먼저 갔겠죠. 그래서 3참수의 도함수를 구해. 그것이 알파, 베타가 순서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증감표는 이제 의미가 없다. 알파에서 무조건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음수일 땐 반대라는 얘기죠. 그죠? 4참수입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도함수가 3차식이 되겠지. 그럼 얘 근을 몇 개를 가져? 3개까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각각의 1차 인수를 지니고 있을 때 조금 방금 얘기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극값을 갖는 x값을 3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 극값이 3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차례대로 가지니까 가장 작은 순서로 봤을 때 알파라는 값이 가장 작다면 거기가 극소, 베타일 때 극대, 감마일 때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 얘기와 함께 조금 이따 이제 다음 문제를 풀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갖다가 한쪽을 딱 잡아당겨 보세요. 이 그래프를 이쪽을 잡아당기면 극소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극소와 극대가 동시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다가 멈칫, 다시 감소하다가 극소 값 하나를 갖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지. 얘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4참수는 극값을 3개를 가지면 극소 값이 2개고 극대 값이 하나를 갖는 형태란 말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극대 값이 있다 없다에 관한 의미로 문제를 얘기해.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뜻은 4참수가 극값이 3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극대가 없다는 뜻은 극값이 하나가 된다는 게 적어도 하나는 같기 때문에. 그럼 최고차이 음수일 때는 반대로 표현하겠죠? 극소값의 유무에 따라서 문제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알았죠? 주어진 함수 fx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 도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도함수는 뭘 보라고 했었지? 두 글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 부호를 갖다 챙기라고. 부호. 도함수는 부호만 보는 거예요. 선생님 f-x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기가 꺾여 있어요. 그럼 미분 가능입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럼 연속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부호만 챙겨. 그럼 끊어져 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기울기의 변화가 일어난 것 뿐인 거야. 함수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3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그 아래다가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을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X축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도함수를 그리는데, 도함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의 값들의 모임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극점이 되도록 하는 요 값과 요 값, 이 두 군데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라는 뜻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만나는 이런 점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왼쪽에서는 증가니까 도함수의 값이 양수, 이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어떻게 돼? 접선이. 이 함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값이 음수. 여긴 증가니까 양수. 그래서 도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알 수가 있다. 반대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한대요. 그럼 이 점에서 x값이 있으면 그 y값은 당연히 0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주어진 점에,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 여기가 증가죠. 증가라는 것은 함수값이 양수야. 여기서 증가가 함수값이 양수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다. 이 아래쪽엔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어떠한 점들이 이런 형태를 갖느냐? 그거 우리가 하나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2쪽과 3쪽 아래 박스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 최고창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그때 도함수의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어디서 극값을 갖고 극값을 갖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 있죠? 그래프를 통해서 뭐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4쪽 보세요. 39번입니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리고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세상에. 자, 극값을 갖는 x값을 가져오면 그 좌우에서 증가 감소가 달라지죠. 그치? 증가 감소가 변한다는 뜻은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는 뜻이야.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는 뜻은 이 주어진 값에 인수를 갖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x-알파, x-베타의 인수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점에서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 도함수는 x-알파를 갖되 접하니까 완전 제곱의 인수를 갖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직선이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2차의 즉 완전 제곱식인 경우에 완전 제곱식일 때는 튕겨나가죠. x축에 접한 형태란 말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접하면 그 좌우의 부호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양수고, 위로 볼록인 상태로 접하게 된다면 그 좌우에서 음수로 또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둘 다 그 좌우에서 양수라는 것은 증가 감소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 완전 제곱식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값에서는 극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 붕 떠 있으면 이 자리가 예를 들어 1이라 할게. 그래서 어떤 그래프라고 했어? 이 자리가 1이 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점이니까 이 접선이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 그래서 그때 그래프의 형태는 증가하다가 여기서 멈칫, 그러다가 이 상태로 멈추다가 다시 증가. 기울기가 0인 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1일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x-알파의 제곱 플러스 p, p는 양수. 이렇게 붕 떠있는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에 1차와 1차가 있는데 지금 3차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도함수, 3차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완전 제곱식이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즉 알파하고 베타 뚫고 지나가는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날 때, 그때만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접하거나 허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F가 3차식이에요. 그럼 그때 미분했을 때 도함수 얘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극값이 존재한다.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닌 경우는 중근 또는 허근을 갖게 되면 극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근데 극값을 갖는 부분이 우리가 극값을 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극값이 같지 않는 경우는 극값이 없으니까 극대극소에 관한 언급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3참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증가 감소로 반복을 하는데 이 주어진 그래프가 중근이나 허근이 된다면 어떻게 그려져? 가다가 멈칫 그러나 증가하거나 가다가 멈칫거리려고 기울어지다가 그냥 기울어지다 말고 증가하거나 이런 형태지. 이 주어진 그래프의 특징. 얘는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함수로만 봤을 때 1대1 대응. 기억나십니까? 1대1 대응 맞죠? 그죠?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f가 3차인 경우에요. 1대1 대응을 이룬 경우야. 1대1 대응을 이루게 되면 극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극값이 뭔데?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점이 된다면 서로 다른 x값이 같은 값이 대응되니까 1대1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럼 1대1 대응일 조건의 필요충분 조건. 어떤 조건이? 이 조건이 있을 때면 그 함수를 갖는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주어진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데 역함수를 갖는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렇게 되면 주어진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도함수 f-x라는 것은 어떤 걸 가져야 돼? 중근 또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의 의미를 문제에서 절대로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를 미분하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죠.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언급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4차는 잠시 후 말씀드리고 3차식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극값을 갖는데 첫 번째 문제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함수를 미분해요. f-x를 구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야. 그럼 얘의 판별식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반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클 때, 즉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범위가 첫 번째 문제 정답인 극값을 갖는 범위고 그 사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을 포함한 그 사이에 있을 때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식은 4차 함수예요. 그죠? 문제 보자.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야. 그럼 플러스 4a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창이 양인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W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그럼 극값을 가지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다? 3개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3개가 어떤 것이면 극소값 2개와 극대값 하나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극대의 유무라는 것이 극값의 개수를 좌우한다 그랬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극대값을 가지니까 극값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x, 잘 보세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4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ax가 이렇게 돼. 미지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3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아까 3참수는 미분하면 2차니까 극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1차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중근을 가지면 이제 극값이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4차를 미분하면 3참수가 되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참수의 미분을 인수분해는 이렇게 서로 다른 1차식의 인수가 있는가 하면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야. 또는 얘가 한 가지 더.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갖는 그런 경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런 얘기냐면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볼게.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얘가 전체가 완전 제곱식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 근이 x-베타야. 여기는 x-알파의 제곱이야? 그럼 알파라는 것이 중근이거든요. 알파는 것 자체가 중근이 되는 순간 그 좌우에서 부호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 전체 차수가 몇 차가 됐든 완전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는 그 좌우에서는 절대로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1차 그리고 다른 차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3차는 순 둘 중에 하나인데 4차는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극값을 갖는 자리는 기가 막히게 그래프가 그를 어떻게 도함수가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인수,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죠. 극값을 갖는 x값은 이 주어진 함수가 몇 차식이 됐든 간에 그 점에서 1차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 이상 아니야. 세제곱은 상관없죠. 세제곱도 1차 인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수의 차수에 관계없이 1차 인수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 점에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점이다. 왜? 그래프를, 도함수가 그래프를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허근을 갖거나 이렇게 완전 제곱식인 경우에는 그 조합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기준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극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극값을 3개를 가져야 돼. 그럼 극값을 갖는 x값이 서로 다른 3개의 값을 지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이 문제에 맞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해석만 해놓으시면 돼. 해석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뭐 문제가 됐어? 얘는 수학상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죠? 공수가 1.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 이것도 고차 방정식의 해법.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2차 방정식은 근의 분리라고 하죠. 근의 개수라고 하면 판별식이 해결을 해줘.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좀 얘기가 달라. 왜? 여기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미지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놈의 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선생님 미지수가 있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인수분해가 무조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미지수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말하면 미지수에 관계없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미지수에 관계없이 인수분해가 됐는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미지수가 있는데 x에다 뭘 대입해서 0이 되느냐? 이렇게까지 계속 연결을 해서 이해하겠죠? 반대로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미지수도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뭐냐? 미지수를 지울 수 있는 x값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에 여러 군데 여기가 a가 있고 저쪽에 a가 있으면 부호를 반대로 한다든가 절대값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얘는 딱 봐도 x라는 인수가 눈에 그냥 보여요. 그쵸? 어쨌든 미지수가 없어지도록 하는 x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다시 이제 도함수로 돌아와서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공통인수 4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중요하지. 얘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즉 a 값이 8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뒤에는 2차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얘를 끼고 있으니까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 이 뒤쪽에서 x의 인수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x의 제곱이 되니까 x의 제곱이 된다는 뜻은 0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이 주어진 2차식이 0이 아닌, 즉 앞쪽에 있는 1차의 인수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냥 0을 대입해 보세요. a 값이 0이 나오지. 한마디로 a가 0이 딱 되는 순간 x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니까 그것만 제외하면 돼. 앞쪽에 인수를 근으로 하는 거. 그래서 a가 0인 걸 제외해야 하니 여기서 그걸 나눴습니다. 0보단 크다. 물론 0보다 작은 건 포함. 그래서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결국은 지금 한 것은 뭐 했어? 미분을 통해서 극값의 유무를 판단한대. 극값을 판단하는 근의 분리 문제였어요. 근데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전체 범위였잖아. 이제부터 또 근의 분리에 깊게 들어갑니다. 근의 분리가 뭐였어? 우리가 근의 개수에 했었고, 근의 범위를 들었었죠. 근의 부호에 따른 거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근의 범위를 정하지. 어디서 어디 사이에 근을 갖고, 어디서부터 어디 근을 갖는다. 그걸 하기 위해
3참수의 또는 2참수의 근이 어떤 범위 안에 오도록 하는 거야. 그럼 이 주어진 3참수가 도함수라고 한다면 그 도함수의 근은 원래 함수 fx의 극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값을 갖되 극값을 갖는 범위를 아예 설정을 한다.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40번이에요. 첫 번째, 함수 fx가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ax라고 돼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 사이에 극대극소를 모두 갖도록 이래. 자, 일단 극대극소, 극값에 관한 얘기니까 도함수를 구해요.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이 주어진 함수의 근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2개를 가져야 돼. 그치? 그래야 극값을 2개를 갖잖아요. 근데 그 극값을 2개를 어디서 가지라고? 이 범위에서 가지라고. 그러니까 3참수가 이 주어진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가져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요 2참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뚫고 지나가는 근을 갖도록 말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근의 분리 문제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1이 있어. 근데 대칭축이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써놓으면 어떻게 그립니까? 뭐 판별식도 쓰고 근의 분리 문제니까. 원래 근의 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일 때 양수, 요 놈일 때 양수, 판별식 0보다 크다. 두 가지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축의 방정식이 요 사이에 있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축은 요 사이에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까지는 해줘야 돼요. 1일 때 함수값은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 2일 때가 축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양수면 1일 때는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인 해법은 축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함수값이죠. f'-2가 마이너스 1때 0보다 크도록 이렇게까지만 해주는데, 그런데 이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어차피 판별식이란 뜻은 1일 때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이 문제는 축의 위치로 봤을 때 f'-2가 0보다 크게 만들어주고 f'1의 값이 0보다 작게끔만 해준다면 정확하게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결국 이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만 구해주시면 돼요. 1차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제 같은 얘기예요.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예요. 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즉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으니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죠.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돼. 축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가져야 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를 갖고 1보다 큰 쪽에서 극소를 가져니 실제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만 만져주면 될 거 아니야. 만들어주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극대극소의 부호를 조사하긴 해야 돼요. 이 주어진 점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뚫고 지나가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차피 이쪽에서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다 됩니다. f'-1은 0보다 크고 f'1은 0보다 작도록만 만들어주면 이 문제에 합당한 문제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극값의 존재 유무, 그래프를 그린 방법까지, 그리고 이거 정리하고 나서 잠시 뒤에 최대 최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